경기도 평택 한 노모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 팔고 실버타운 가라던 아들의 재촉에 70대 어머니가 꺼내든 노란 봉투 속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한 여성의 마지막 결단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재산을 노리던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진 순간 그 어머니의 눈빛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인숙은 작은 빌라 창가에서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봄볕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72살의 손에 잡힌 찻잔에선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자신만의 아침 의식을 즐겼습니다. 또 한 번의 아침이 왔구나. 그녀는 창틀에 놓인 화분의 새싹을 어루만졌어요. 30해 넘게 시장 골목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굳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가 햇볕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일만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늦은 밤까지 떡을 만들던 나날들. 딱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야. 인숙은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사진틀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10년 전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이 몰려왔지만 이제는 무뎌진 슬픔이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72살의 봄날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180만 원의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일상. 아끼고 또 아껴서 매달 조금씩 저축도 했어요. 인숙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8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라고는 이게 전부였죠. 이거면 충분해. 내 몫의 삶을 살기에. 오전 11시 인숙은 동네 공원으로 나갔어요. 매일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보온병의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잠시 내려놓아졌죠. 인숙 씨, 또 나왔네. 옆 벤치에 앉은 정말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75살의 이웃이자 교회 동료였어요. 둘은 자주 이렇게 마주쳤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이런 날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져요. 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나이에 이렇게 밖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지. 두 사람은 잔잔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서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 소식은 어때? 요새도 바쁘다고 안 오나? 인숙은 살짝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담담히 대답했어요. 도윤이는 회사에서 바빠요. 과장이라 책임도 크고. 전화는 가끔 해요. 말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 다 그래. 바쁘다는 핑계로 늙은 부모 돌아보질 않아. 내 딸도 마찬가지야. 인숙은 그저 웃었어요. 서운함을 내색하고 싶지 않았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다짐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은 문득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바쁘겠지. 주머니에 다시 휴대폰을 넣으며 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적막한 공간이 그녀를 반겼어요. 외로움이 잠시 스쳐갔지만 인숙은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오늘도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인숙은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도윤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인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럼 잘 지내지. 너는? 회사는 어때? 요즘도 바쁘니? 인숙은 반가움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어머니, 다음 주에 명절인데 올해는 제가 좀 바빠서요. 인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명절에도 일하는구나. 회사에서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냐? 쉬엄쉬엄 일해.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죄송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채린이랑 윤정이도 못 올 것 같아요. 인숙은 가슴 한켠이 시렸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밝은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괜찮아. 바쁜데 어쩌겠니? 건강이나 잘 챙겨. 과로하지 마. 도윤은 안도하는 듯 했지만 곧 또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시다고 그러셨죠? 제가 지난달에 보내드린 건. 인숙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난 통화에서 약속한 생활비가 아직 오지 않아 조심스레 물었던 것뿐인데 마치 구걸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좀 아껴 쓸게. 너도 어려울 텐데 무슨. 도윤은 인숙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요즘 좀 빠듯해요. 집 대출금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72살 어머니에게 생활비 부담을 느낀다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죠. 그래, 알았다.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은 후 인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이번 달 공과금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반찬도 얼마 남지 않았죠.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인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고 오늘의 감정을 기록했어요. 기대하지 말자. 서운해하지 말자. 나를 지키자. 이렇게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인숙은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린 동네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그녀의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 윤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절 인사차 전화했다는 윤정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못 가요. 애들 학원 일정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인숙은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기에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그래, 알았다. 아이들 공부가 중요하지. 엄마 보러 오는 건 다음에 와도 돼. 윤정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생활비 때문에 오빠한테 연락하셨어요? 인숙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들과 딸이 서로 통화한 듯 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거야. 엄마는 괜찮아. 윤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희도 요즘 좀 힘들어서. 오빠도 계속 보내드리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인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이제 부담일 뿐이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알았다, 윤정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생활 잘 꾸려. 걱정 마. 전화를 끊은 인숙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그날 밤 인숙은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 시장에서 떡을 팔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인숙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인숙은 오래된 코트를 꺼내 손질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지만 다음 겨울을 대비해 옷장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인숙은 의아해하며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죠. 문을 열자 아들 도윤과 며느리 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채린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도윤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인숙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갑자기 다 왔네. 들어와,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선 도윤 부부는 거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채린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철 과일 사왔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인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채린아. 나야 늘 그렇지. 아픈 데 없이 잘 지내.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집이 좀 춥네요. 어머니, 난방 틀어놓고 계신 거 맞아요? 인숙은 살짝 당황했어요. 사실 난방비를 아끼느라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끄고 있었거든요. 아니,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안 춥다. 너희 왔으니까 지금 틀게. 채린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차 한 잔 끓여올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인숙은 소파에 앉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회사는 어떻게 쉬고?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반차 썼어요. 어머니 뵈러 오려고요. 채린이 차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화려한 브로셔였죠.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좋은 실버타운이 많더라고요. 인숙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니.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어요. 실버타운? 그게 갑자기 왜?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요. 이런 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채린이 브로셔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 보세요. 운동시설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에 있어요. 식사도 챙겨주고 청소랑 빨래도 다 해주고.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인숙은 말없이 브로셔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 속에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인숙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데 가라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런 데 가시면 친구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고 좋을 것 같아서요. 인숙은 천천히 브로셔를 넘겨봤어요. 매달 300만 원. 그녀의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거 돈이 많이 드는데? 채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걱정 마세요. 지금 사시는 집만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제야 인숙은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집을 팔아 실버타운에 들어가라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자식들과의 통화에서 느꼈던 불편함, 생활비를 부담스러워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왔구나. 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윤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채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면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식들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이제 짐일 뿐이었죠. 그래, 한번 가보지.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자.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할 거야. 그날 저녁 도윤 부부가 떠나고 난 후 인숙은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실버타운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나는 그저 엄마였을 뿐인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인숙은 천천히 일어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더했어요. 자식에게 기대는 삶은 이제 그만. 나는 나로 살아가자. 일주일 후 인숙은 도윤과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로비, 깨끗한 시설, 웃고 있는 노인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거든요. 어떠세요, 어머니? 생각보다 괜찮죠? 도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숙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깨끗하고 좋네. 안내하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입주 시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월 관리비가 300만 원입니다. 식사와 기본 의료 서비스, 취미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인숙은 숫자를 듣고 놀랐어요. 자신의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말했어요. 어머니 집을 정리하면 충분할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세가 좋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인숙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실버타운의 장점을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빨리 결정하면 더 좋은 방을 선점할 수 있대요. 인숙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반겼어요. 오래된 소파, 낡은 텔레비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인 선반. 이곳에는 그녀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집, 내 삶. 도윤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좀 앉으시겠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인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알아본 게 있어요. 여기 계약서 초안인데. 인숙은 놀라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집 매각에 관한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빨리 정리해야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잖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지금이 파시기 딱 좋은 때예요. 인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실버타운 입주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팔자는 말이었죠. 나 아직 결정한 거 없는데. 도윤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집 전세금만 해도 1억 5천이잖아요.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실버타운 보증금 충분히 나오고 남은 돈으로 월 관리비도 한동안 낼 수 있어요. 인숙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아직 생각해 볼게. 서두르지 말자. 도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주 대기자가 많대요. 도윤이 돌아간 후 인숙은 소파에 긴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첫 입주날 설레는 마음으로 커튼을 달던 기억.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자녀들이 명절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을 떠나야 한다니. 집이란 그저 건물이 아니야. 내 삶이고 내 시간이야. 인숙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버텨온 1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체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실버타운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깨끗하고 좋더라. 체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도윤 오빠가 계약서 보여드렸다고 하던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체린아, 나 아직 결정 못했어. 체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짐도 많이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 실버타운 방이 그리 넓지 않거든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더 편하실 거예요. 인숙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 추억이 담긴 소품들을 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은 후 인숙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걷다가 우연히 정말분을 만났어요. 인숙 씨, 어디 가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말분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집 팔고 실버타운 가라네. 말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그런 자식들 많아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도 그랬대. 아들이 실버타운 보낸다더니 결국 집 팔아서 돈 다 썼다잖아. 조심하세요. 인숙은 놀라서 말분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말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실버타운 보내고 집 파는 자식 많대요. 조심해요. 인숙 씨, 정 모르겠으면 변호사라도 한번 만나보세요. 내가 아는 분 있어요.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어머니, 서류 확인하셨어요? 언제쯤 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 좀 더 생각해 볼게. 서두르지 마. 이튿날 아침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실버타운으로 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는 짐이 된 걸까? 인숙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도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 교복을 다려주던 순간들. 그때는 내가 필요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체린이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혹시 짐 정리는 시작하셨나요? 인숙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이미 짐 정리를 시작하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체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짐 줄이시는 게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오래된 물건들은 다 버리시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실버타운 방이 좁아서 인숙은 문득 화가 치밀었어요. 자신의 물건들, 평생 모아온 추억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라니. 체린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좀 바빠.
전화를 끊고 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골랐던 소파, 자녀들이 선물한 화분, 손녀가 그려준 그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작은 방 하나로 옮겨야 한다니. 내 집, 내 삶인데.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어머니, 서류 확인하셨어요? 부동산에서 조만간 답변을 줘야 한대요. 인숙은 문자를 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모든 결정이 이미 내려진 듯 했죠. 오후 인숙은 정말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요즘 어때요, 인숙 씨? 아들이랑 얘기는 더 했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재촉하네요. 집 팔고 실버타운 가라고. 짐도 줄이라고 하고. 말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새 자식들 다 그래요. 부모는 재산만 남기고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거지. 김 집사님도 그랬다니까. 아들이 실버타운 보내놓고 집 팔아서 돈 다 쓰고 이제는 실버타운 비용도 못 내서 김 집사님이 요양원으로 옮겼대요. 인숙은 놀라서 말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말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자 하니 처음엔 다 좋다고 했대요. 집 정리하면 충분하다, 평생 관리해준다. 허튼 소리죠. 결국 돈만 빼먹고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인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변호사분 연락처 아직 있으세요? 말분이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에요. 제가 소개했다고 하면 잘 봐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은 말분이 알려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남편의 유품을 꺼냈어요. 오래된 시계, 지갑, 그리고 편지 한 통.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채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인숙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채린아, 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채린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좋은 기회를 놓치실 수 있어요. 요즘 실버타운은 대기자가 많거든요. 인숙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히 말했어요. 알았어, 곧 결정할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인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윤정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실버타운 어떠셨어요? 인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더라. 근데 아직 결정은 안 했어. 윤정이 말했어요. 엄마 사실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은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집도 관리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인숙은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마저도 자신을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어요. 윤정아, 나 괜찮아.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오빠가 다 알아봤는데 실버타운 좋대요. 거기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인숙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그저 짐일 뿐이었어요.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은 문제였던 거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그 속에서 그녀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어요. 나는 그저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가 된 걸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인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였어요. 그녀는 단단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인숙 님이시죠?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인숙을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인숙은 긴장한 손길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네, 정말분 씨 소개로 왔어요. 변호사는 인숙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장이 가득한 사무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인숙은 긴장을 조금 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숙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실버타운에 보내려 한다는 것, 집을 팔라고 재촉한다는 것, 말분이 들려준 주변의 사례들. 변호사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 여사님, 현재 어떤 재산을 갖고 계신가요? 인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보험증서, 소액의 부동산 증명서, 그리고 저축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보험금이 5천만 원, 시골에 작은 땅이 있는데 그게 2천만 원 정도 하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이 2,800만 원 정도 돼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녀분들이 여사님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 입주비와 관리비는 꽤 고액이고 여사님의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결국 모든 재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인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여사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듯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기부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모든 재산을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저도 평생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렵게요. 인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작성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일주일 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증도 함께 진행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집에 돌아오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갔더니 안 계시던데.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인 만나러 나왔었어.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서류 결정은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 오거든요. 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 아직 결정 못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도윤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계속 미루시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돼요. 지금이 집 파시기 딱 좋은 때라니까요. 인숙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내 집, 내 결정이야. 조급해하지 마. 전화를 끊고 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인수가, 내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강인한 사람이니 잘 살아갈 거라 믿는다.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마저도 내 인생을 위해 써라.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인숙은 눈물을 훔쳤어요. 남편의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말을 이해하겠어요. 일주일 후 인숙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갔어요. 신분증,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변호사는 인숙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유언장 작성 다 마치고 공증까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언장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인숙의 모든 재산은 여성자립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도 계약 만료 후 같은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녀분들께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인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비밀로 하려고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공증을 마친 유언장을 받아들고 인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유언장을 보며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 시장에서 떡을 팔던 자신의 모습, 평생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인숙은 노란 봉투를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더 단단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도윤과 채린이 다시 집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또 어떤 서류를 들고 올지 인숙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인숙은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72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오늘은 내가 진짜 내 목소리를 낼 차례야.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인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하늘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치마를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윤과 채린이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채린의 손에는 예상대로 서류 가방과 함께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숙은 담담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에 자리를 잡은 도윤 부부는 이것저것 안부를 물었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인숙은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좀 할게요. 채린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도윤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계약서인데요. 부동산에서 좋은 매입자가 나타났대요. 시세보다 조금 더 쳐준대요. 인숙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였어요.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2천만 원을 더해 1억 7천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린이 차를 들고 와 테이블에 놓았어요. 어머님, 실버타운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입주금이 1억 5천이고 나머지 2천만 원으로는 한동안 월 관리비로 쓰실 수 있어요. 인숙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왜 집을 팔아야 하는데? 도윤이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실버타운에 가시려면 입주금이 필요하니까요.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실버타운에 간다고 했니?
채린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보셨잖아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인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인숙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나를 위한 거니? 도윤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인숙은 천천히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윤에게 도로 밀어냈습니다. 그만하자.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채린이 당황한 듯 인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인숙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집은 내가 살아온 시간이고 내가 지킬 곳이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도윤이 초조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식사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 밥 내가 해먹을 수 있어. 청소도 내가 할 수 있고. 아직 내 삶은 내가 충분히 꾸려갈 수 있어. 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가 준비한 건? 인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의사를 묻지도 않고 모든 걸 결정해버린 거야. 이 집은 팔지 않을 거고 실버타운도 가지 않을 거야.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어머니 좋으라고 준비한 건데. 인숙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까지 너희가 결정할 수는 없어. 도윤이 당황한 듯 입을 벌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짐으로. 인숙은 도윤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생활비 얘기했을 때 너와 윤정이 모두 같은 말을 했지. 저희도 힘들어요. 그때 난 이미 알았어. 채린이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어머님, 그건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을. 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너희도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그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도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이렇게 혼자. 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혼자서도 잘 살 거야.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도윤과 채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떡을 팔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너희를 키웠지. 한 번도 내 삶을 생각해 본 적 없었어. 이제는 내 시간을 갖고 싶어.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채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서둘렀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건했어요. 도윤 부부가 떠나고 난 후 인숙은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 같았어요.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유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결정이자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죠. 이제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숙의 집 앞에 다시 도윤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지난번과 다른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인숙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도윤은 거실에 앉아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난번 대화 이후 처음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인숙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가져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인숙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괜찮아. 너도 나름 좋은 뜻으로 한 거였겠지. 도윤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요즘 회사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실버타운 이야기, 집 매각 서두름. 모두 도윤의 필요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고 싶었던 거구나.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승진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노란 봉투였습니다. 도윤아, 나 변호사 만나고 왔어. 도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가진 거 얼마 없지만 모두 정리했어. 그녀는 노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이 의아한 얼굴로 봉투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인숙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유언장이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인숙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내가 가진 재산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놔야겠다 싶어서.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열어봐도 돼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어요.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성. 자립재단. 어머니, 이게 무슨. 인숙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여성자립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평생 여자로 살면서 고생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언장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진짜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인숙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거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인숙은 따뜻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남기고 싶어. 바로 스스로 서는 법이야. 도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아,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너희를 키웠어.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지. 이제 너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해. 내 재산을 바라보지 말고. 도윤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저. 인숙은 도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괜찮아.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깨닫고 바로잡는 거야.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렴.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도윤이 떠난 후 인숙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정말분이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이곳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들한테 유언장 보여줬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보여줬어요. 처음엔 충격받은 것 같았지만 나중엔 이해하더라고요. 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인숙 씨는 다르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생기가 돌았어요. 이제야 정말 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공원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있으세요? 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있어요. 책도 더 읽고 여행도 다니고. 아, 그리고 교회 봉사활동도 시작해볼까 해요. 말분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네요. 우리 교회 노인정에서 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꽃들의 색깔이 더 선명하고 하늘은 더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인숙은 베란다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괜찮다.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 인숙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써내려가야지. 햇살 아래 72살 강인숙의 얼굴에는 어느 때보다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어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유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인숙은 봄날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어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 펼쳐질 테니까요.